열등감 덩어리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애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화려한 가면을 쓴 배우처럼 겉모습은 견고하고 빛나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자아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유지하며 때로는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교묘하게 조종하려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는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등감 덩어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뿌리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그들 내면의 불안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외부로 표출될 때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소한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마치 확대경으로 보듯이 비난하며 깎아내리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포장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넘어선 것들을 가진 주변 사람들의 소유물을 탐내거나 때로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이는 자신의 결핍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입니다. 논쟁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므로 그들에게 있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우위를 점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단점이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해소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결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것이 열등감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열등감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는지, 즉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위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비난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의 명확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우리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막는 필수적인 방어 단계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단호하지만 결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이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경계 설정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그들과의 논쟁을 철저히 피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나르시시스트와의 논쟁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실 여부나 합리적인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공격이나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압도하려 합니다. 따라서 논쟁에 휘말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지치고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논쟁을 유도하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교묘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구구절절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와 같이 중립적이고 간결한 반응을 보이거나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식으로 논쟁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논쟁은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감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통해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증거 기반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말을 쉽게 뒤집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유포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기록, 녹음 파일, 제3자의 증언 등 어떠한 형태든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상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 기반의 대화는 그들의 교묘한 조작 시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명확한 증거 제시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한 그들과의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상호작용의 빈도와 깊이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이나 공식적인 메신저와 같이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연락처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적인 관계라면 더욱이 의식적으로 연락 빈도를 줄이고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쏟던 관심과 연락을 줄이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업무 대화 외에는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를 피하고 회식이나 모임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서면으로 소통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며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전달하여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고 우리의 삶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처법은 자기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집중입니다. 열등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와 정신력을 극도로 소모시키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비난, 상황을 왜곡하는 거짓말, 그리고 타인에 대한 현저한 공감, 능력 부족 등은 우리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활동을 통해 꾸준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우리의 감정 상태를 다시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들의 비난이나 평가절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의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는 냉정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담담하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의 내면적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삶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시도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등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의 평온과 안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행복과 정신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더 강하고 지혜로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